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60항쟁 30주년을 맞아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30년 전의 기억과 촛불혁명의 경험을 떠올리면서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30년 전 오늘 독재 타도와 직선제 개헌을 외쳤던 그 길 위에 시민들이 다시 있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부터 중고등학생, 청소년까지 그때처럼 마음 하나로 뭉쳤습니다. 광주 소영교회에서 5.18 민주광장까지 1.2km를 행진하며 누구는 3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고 누구는 선배들의 희생에 감사했습니다. 30년 전을 생각하면 사실은 피눈물이 나는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는 이렇게 평화롭게 시민들하고 같이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때 이렇게 운동을 해줘가지고 이제 우리가 투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시국선언문이 발표됐습니다. 5.18에서 시작해 60항쟁을 거쳐 촛불혁명으로 완성된 민주주의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자는 시도민들의 각오와 염원이 담겼습니다. 촛불 시민 항쟁은 미완의 6월 항쟁을 30년 만에 완성시킨 민주의 승리요 시민 승리의 역사 바로 그 자체다. 목포 평화광장과 여수, 순천에서도 표지석 제막식과 기념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고 참석자들은 시민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6월 항쟁의 고귀한 정신을 기렸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세월호 수색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또 일본 아베 총리 특사는 문재인 대통령 면담에 앞서 목포를 방문해 한일 우호를 강조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목포 신항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생계비 지급 논란과 수색에 대한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꼼꼼하게 수첩에 적고 수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미수습자가 한 분이라도 남는다면 그것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자세로 임해야 돼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해수부는 다음 주까지 객실 수색을 끝내고 다음 달부터는 화물칸 수색에 들어가 8월 말까지는 미수습자 수색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목포 신항 밖에서는 세월호 피해자 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일본 권력서열 2위이자 아베 총리 특사인 자민당 니카이 간 사장이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특사가 대통령 면담 전에 지방을 먼저 찾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첫 방문지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이 선택됐습니다. 니카이 특사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가장 좋았던 시절로 꼽는 국민의 정부 시절을 강조하며 양국의 우호를 저해하는 세력을 배척하자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中にも日本の中にもほんの少数ですけど未だに存在していることは事実です。니카이 간 사장 일행에는 고치현 지사와 360명에 달하는 일본 여행협회 관계자들이 대거 동행해 공생원 방문과 목포 맛집 투어 등을 통해 한일 간 우호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진도 동거차도 세월호 침몰 해역에 대한 수중 수색 작업이 7월부터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현장 수습본부는 이달 말까지 세월호 선체에 대한 정밀 수색을 마친 뒤 다음 달 화물창 수색과 함께 수중 수색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수습본부는 선조위와 미수습자 가족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화물칸 수색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세월호 인양 이후 선체와 수중 수색을 통해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가 발견됐고 유류품 3,500점이 수거됐습니다. 광주시가 옛 전남도청 복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도청 복원 사업을 지원할 전담팀을 구성한 데 이어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어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또 시장과 부시장이 나서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 도청 복원에 대한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덜 된 상태에서 광주시가 너무 속도를 내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극심한 가뭄으로 모내기가 늦어지면서 벼 재해보험 가입 기한이 이달 30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벼 재해보험은 가뭄과 태풍 등 자연재해는 물론 특약을 통해 도열병 등 4종의 병해충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농가에서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전라남도는 잇따른 기상이변으로 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 세이브 기회를 날리고 패전의 멍해를 썼던 기아 타이거즈의 임창용 선수가 자진해서 2군행을 선택했습니다. 기아는 이에 따라 임창용 선수를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대신 한승혁 선수를 2군에서 불러 올렸습니다. 한편 프로야구 최고령 선수인 43살의 최영필 선수는 현역에서 은퇴하고 기아의 전력 분석원으로 야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마을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물에 빠져 운전자 55살 김모 씨가 숨졌습니다. 여수 해양경비안전서는 승용차의 기어가 드라이브에 놓여있던 점과 김 씨가 사고 발생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도, 정선, 밀양 아리랑 등 우리나라 3대 아리랑 공연이 전국을 순회하며 열립니다. 국민 대통합 아리랑 공연으로 명명된 이 공연은 지난달 31일 광주를 시작으로 오는 1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고 춘천, 보성, 김해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이어집니다. 이구동성 아리랑을 주제로 열리는 순회 공연은 전통 아리랑의 비보이가 협연하는 크로스오버 공연이 이어지고 관객을 대상으로 3대 아리랑 배우기 행사도 열릴 예정입니다. 장흥풍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소음 피해 영향평가와 주민협의로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 유치면 용문리 일대에 건설될 예정인 한국서부발전의 2메가와트급 풍력발전소는 반경 1.5km 주민들과 소음 피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최근 반경 2km 이상에 사는 주민들도 소음 문제를 제기해 건립 허가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으로 예상됐던 사업 기간은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전망입니다. 1억 년 전 공룡의 세계를 우표로 만나는 특별한 전시회가 오늘 해남 공룡박물관에서 개막해 오는 18일까지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공룡 주제의 우표 분야 전문 수집가인 전 해남군 기획실장 김총수 씨의 소장 우표 560점이 선보일 예정입니다.